오늘 이제 약투가 왜 발생한 건지에 대해서 촬영 한번 해볼게요. 첫 질문이 요즘 핫한 이슈인 약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약투는 왜 발생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번쯤은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피트니스 문화 자체가 성장하려면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들은 다 한 번씩은 진행이 될 부분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이렇게 표면에 올라왔던 거는 표면에 올라오게 된 이유는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에 다 이어진 부분들, 미투 운동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SNS가 활성화된 부분도 있었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의 공간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인터넷 세상에서 다 같이 그냥 공유되는 세상처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 약투란 걸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약투 보면서 네. 저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약을 안 하면 몸을 만들 수 없는가요? 근데 약 안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시간 단축. 그렇죠. 시간 단축 때문에 약을 쓰게 되는데 그것만 욕심을 버리게 되면 약 없이도 내가 원하는 이상의 몸을 만들 수가 있거든. 사회적인 문화와 그런 우리나라 자체의 풍토를 많이 반영한 것 같아. 좀 급한 성격도 있고 사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자기가 빨리 어떤 입지를 점해야 되거든. 워낙에 그 노력하는 시간 대비 수익도 적고 미래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입지를 점하지 못하면은 향후의 미래나 이런 부분이 되게 불안하니까 입지를 점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 운동하는 피트니스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외적으로 몸을 보여줘서 그걸 토대로 뭐 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걸 사업 구상을 한다거나 수업으로 연결한다거나 그걸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 분들한테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수단으로 이용됐던 거죠.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콜레스테롤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호르몬이라고 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특히 이제 동물성 지방 중에 포화 지방에 구조적으로 같이 결합해 있는 콜레스테롤이라는 하는 애가 있어요. 우리 뭐 흔히 계란을 많이 먹으면 계란에 많이 들어있다는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애는 체내에 들어와서 혈중에 있다가 간에서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코르티졸 그 다음에 나트륨을 조절하는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들도 다 그런 그 콜레스테롤 베이스로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남성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테스토스테론, 네. 그 테스토스테론에도 이제 염류가 붙어서요, 프로피오네이트, 시피오네이트, 에난데이트라는 호르몬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한꺼번에 섞어놓은 서스타논이라는 가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난드롤론이라고 하는 계열이 있어요. 난드롤론이 약간 변형된 계열, 스테로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난드롤론 계열에는 데카듀라볼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볼데논이라고 하는 계열이 있어서 거기는 뭐 이키포이즈라고 하는 호르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트렘볼론 그래서 거기는 아세테이트인 뭐 피나플렉스 그 다음에 헥사 쪽으로 돼 있는 파라볼란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경구로 섭취할 수 있는 디아나볼, 디볼이나 뭐 아나드롤, 옥시메트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나바, 그 다음 옥산드롤론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위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위나 위니, 스타노졸롤, 스타노졸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도핑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정상적으로 인체에 들어있는 호르몬의 농도를 재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호르몬 물질을 먹거나 피부에 바르거나 주사를 하게 되면은 그 물질들이 체내에 흡수돼서 혈중에 돌아다니다가 대사물질을 만들어내면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도핑을 한다는 건 그 대사물질을 소변이나 혈중에서 검사해내는 걸 말하고요.
우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 테스토스테론과 에피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두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은 쉽게 말하면 성장을 한 청소년기 이후부터는 변하지 않아요. 거의 변하지 않고 얘는 이제 외적인 주입에 의해서 그 용량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주입을 하면은 정상적인 농도는 얘가 만약에 1대1이 정상적인 농도라고 했을 때 1대2나 1대 한 2점 몇 정도까지 3 정도까지는 그냥 자연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인데 1대4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대부분 스포츠에서는 이걸 잡아요. 왜냐면 이거는 천연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비율이기 때문에 1대4가 이상이 넘어가면 뭐 스포츠마다 다 1대4, 1대6 막 이렇게 다르긴 한데 그거에 따라서 이건 외적으로 주입을 해서 늘린 거라 해서 도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도핑은 또 이게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 도핑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 일정을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내 모든 일정을 그러니까 갑자기 들이닥쳐. 불시에. 그렇죠. 왜냐면 내가 여기 뭐 2시부터 4시까지는 운동 중입니다. 어디서 운동 중입니다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때 들이닥쳐서 소변 받아가고 피 체열해 가. 도핑 나와. 그러면 박탈이야. 선수들도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12시부터 6시까지 수면 집에서 잡니다. 그러면 새벽 3시에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 그래갖고 깨워갖고 소변을 받아가. 그거 선수들은 그때 그 도핑에 무조건 있어야 하는 그 참가해야 되는 그게 의무야. 그래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도핑을 받은 거고 도핑 검사에 참여를 못 해갖고 이슈가 배드민턴 쪽에 있었죠. 네. 그 이용대 선수인가? 예. 그 2번 못 해가지고 몇 번 되면은 그게 2번 아웃. 2번이면 아웃. 도핑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시 도핑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 때 절대 사용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시합 경기 기간 중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에페드린이나 이런 물질들,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경기 기간 중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전체 기간에 언제든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가 돼야 됩니다. 네. 에페드린은 이제 호흡기 질환에서 많이 먹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경기 중에만 안 먹으면 돼. 그런 건요? 그 뭐라지? 수분을 빼는 그런 것도 경기 기간 중. 기간 중. 네. 기간 중에. 스테로이드는 이제 되게 하는 일이 많아요. 하는 일이 많은데 대표적인 거는 일단 근육량의 증가. 근육량을 증가시켜서 쉬운 얘기로 근육을 합성하는 능력도 증가시키고요. 근육을 회복시키는 능력도 증가시키고요. 뿐만 아니라 근력,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관절이나 이런 결체 조직도 강화시켜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더 힘을 잘 쓸 수가 있고 먹는 게 더 내 몸에서 이용이 잘 되고 뿐만 아니라 회복도 더 잘 돼서 운동하는 빈도도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먹는 족족 전부 다 이게 다 근육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종류만 먹었을 때는 근육만 증가시키고 한 종류는 그럼 조인트가 관절 부위가 못 따라가니까 이거를 보충하는 걸 또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몸에 적응 기간이 생기고 적응하게 되면 허용 용량치보다 더 많은 양, 점점 더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몸에 과부하 걸려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버리니까 이거는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만드는 사람도 스테로이드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할 정도의 약물이야. 약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엔 간에서 MEOS라는 약물 대사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얘는 내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녀석이거든. 그래서 그 MEOS 시스템이 점점 내성을 가지면서 같은 용량을 사용해서는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많이 쓰면 효과가 증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증가되는 것보단 내성이 점점 생기기 때문에 많이 써야 똑같은 효과를 예전에 이제 cc로 그냥 얘기하면 2cc, 3cc 쓸 걸 갖다가 나중에 10cc를 써야 2cc 썼던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케이스에서 케어를 잘하면 좋아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스테로이드라는 게 보통 이제 내가 써서 목표치가 10이면은 보통 10을 이루었다고 해도 약을 딱 끊으면 뭐 휴지기를 가지면 바로 한 7 정도로 떨어져. 그러면 사람은 10이 목표였던 게 10으로 올라가 버리거든. 절대 한 번에 끝내는 스테로이드 사용자는
겁먹어서 끝내는 경우가 이거 진짜 안 되겠다라고 겁먹어서 끝내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연달아서 계속 쓰기 때문에 사실 케어라고 하는 거를 하기 전에 이미 내 몸의 상태는 내생적으로 완전히 쉬운 얘기로 바보가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스테로이드를 한번 섭취를 하고 나면 내 몸에서 시스템상 스테로이드가 들어왔을 때가 정상치라고 시스템이 인지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 기간 동안. 그러면 딱 스테로이드가 끝나는 순간 바로 저하가 돼버려. 그러면 심한 경우 우울증,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그거 내가 막 100kg씩 이렇게 치던 사람이 이거 50kg도 못 쳐. 그러면 그 막 근무력증에다가 근손실되는 게 눈에 보여. 먹으면 살찌는 기름이 끼는 게 보여.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한 번 시작하면 못 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누적 중첩이 될수록 내 몸은 점점 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는 아까 말한 대로 내 몸에다가, 특히 빌더들은 자기 몸에다가 실험을 하고 있는 거야. 일단 우리 몸에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내분비 시스템에 의해서 조절되거든. 그러면 내분비 시스템은 관내 시상하부라는 히포탈라머스라는 애에서 먼저 처음 관장을 하고 있고, 실제 관장을 하는 대표적인 애는 그 밑에 있는 뇌하수체라는 애야.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이제 이 뭐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이 밑에 있는 각각의 내분비 선들, 그러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건 성선이지, 남성 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그래서 이 성선하고의 이 축이 얘네들이 서로 조절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마이너스 시키는 반응은 있어도 플러스 시키는 반응은 별로 없거든. 알려진 바가 없어서. 만약에 외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가 주입이 되면은 내 몸에 있는 이 상태가 원래 이 정도였는데 이만큼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몸은 이게 정상이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만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이쪽에 보고가 올라가. 지금 보고가 올라가면 위에서 뇌하수체부터, 아니 시상하부부터 뇌하수체 다 마이너스를 때려버리지.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호르몬 얘기가 나올 텐데, 이제 황체 형성 호르몬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포 자극 호르몬, 남포 자극 호르몬, FSH, LH라고 하는데, 하나는 정자 생성에 관련되고 하나는 이제 남자 이제 그런 쪽으로 관련돼 있는 건데, 얘네 둘이 쭉 나가서 얘네 둘을 억제를 해버린단 말이야. 얘네들 억제를 해버리면 결국은 내 몸에서 만들어낸 스테로이드 호르몬, 남성 테스토스테론이 생성이 안 되거든. 그게 반복되면은 처음에는 줄어들겠지만 나중에 반복되다 보면 그걸 결국 생성을 못하게 되는 케이스까지 가게 돼. 그러면은 외적으로 계속 주입이 되고 있으면은 상관이 없어. 그 뭐 약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외적에서 계속 주입이 되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그걸 끊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뭐 전반적인 뭐 우울증을 비롯해서 뭐 발기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실제 임신이 안 된다거나, 왜냐면 정자 생성이 억제돼 버렸으니까 임신이 안 된다거나, 기력이 없다거나, 이런 전반적인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체내에서는 또 체내 다른 호르몬들을 바꾸는 방법도 있거든. 그게 대표적인 게 5알파 리덕테이즈에 의한 DHT로 합성하는 방법, 아로마테이즈로 의한 여성 호르몬을 합성하는 방법. 그러면 DHT가 합성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분비선에 따른 문제 혹은 탈모, 여유증,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쪽으로 가면 여유증, 이런 것들, 이 뭐 목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커지죠. 심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관에 다 영향을 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쉬운 얘기로 사람의 몸에서는 근육이 자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열심히 해도 근육이 잘 자라지가 않는데, 그 근육이 자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통제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잘 자라지 못하게 어느 정도 필요한 양만 자라게 통제해 주는 건데, 그 통제를 하고 있는 그 뇌가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걸 끊어버린다고 볼 수 있지. 그러면은 근육이 막 되게 급격하게 크면은 근육이 뭐 하겠어? 나 활동해야 되니까 운동도 강하게 하니까 피를 달라고 그럴 거야. 산소나 영양분을 달라고 하면 심장이 쟤한테 맞춰서 더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심장을 압박해서 혈액을 보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심장이 쟤한테 안 돼. 안 되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결국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꾸 자기가 점점 커져. 커져갖고 나중에는 이제 점점 비대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 못 받으니까 신호체계가 오류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심장이 되게 뒤죽박죽 뛰는 부정맥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로로피아나도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내가 약물 투여를 한다라고 얘기했던 옛날 올드 보디빌더들 대부분의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뇌하수체에 장애가 생기면 뇌하수체 순환장애라고 CSIF라는 병이 생기는데, 그거는 원인 불명, 원인 불상의 각종 질환을 다 만들어내. 다 만들어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척추 따라가는 신경들이 다 망가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수도 없는 거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미친 이거는. 짓이지. 미친 미친 짓이지. 짓이지,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진짜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 아니고 사기가 아니고 사기도 해당될 거고, 사기뿐만 아니라 그거는 형사건이야. 형사건이지 그거는. 왜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걸 강제로 약물을 나한테 주입을 했다. 그건 사기건이야. 사기가 아니고 그건 형사건이야. 의료법도 위반되고. 의료법도 위반되고. 어차피 그 약물을 유통하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야. 쌈스라고 하는 거는 셀렉티브 안드로젠 리셉터 모듈레이터라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 남성 호르몬이 결합하는 거에 대해서 조절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뭐 원하는 남성 호르몬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근육이 크는 거에만 가서 들러붙어 갖고 작용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쉬운 얘기로. 세상에 그런 건 없어. 그거의 대표적인 애가 놀바덱스거든. 타목시펜 시트레이트, 썸스라고 이제 셀렉티브 에스트로겐 리셉터 모듈레이터. 항에스트로겐.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쌈스라는 게 만약에 작용을 제대로 한다면 놀바덱스도 부작용이 하나도 없었어야 돼. 근데 쌈스도 분명히 작용을 하기는 해. 그런데 그 효과는 그렇게 만약에 진짜 스테로이드 호르몬처럼, 남성 호르몬처럼 뭐 테스토스테론처럼 드라마틱한 작용을 보이려면 진짜 과용량을 써야 되고, 그러면 부작용이 나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쌈스 중에서도 도핑에 걸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아니 다 걸려요. 다 걸려? 다 걸려. 실제 쌈스를 흉내낸 물질도 아니고 쌈스는 다 도핑이. 아, 그래? 다 도핑 물질로 가지고 있어. 그냥 쌈스라고 아예 딱 붙어 있어요. 선수는 선수대로, 약투를 한 사람은 약투를 한 사람대로 서로 이제 뭐 서로의 각자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분야에서 또 말하는 말이 있을 텐데, 결국은 왜 서로 남을 비방하고 공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할 얘기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돈벌이 없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진짜 더러운 세상을 보여주는 한 줄기 빛이었다라고도 해줄 수 있지만, 실제로 언젠가는 밝혀져야 될 얘기고, 그 스테로이드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 약물이에요. 엄연히 약사법 위반이에요. 죄 세요. 우리나라는 의료법하고 약사법이 굉장히 센 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사는 것도, 솔직히 파는 것도, 그리고 먹이는 것도 다 걸려요. 그것도 스테로이드를 안 해도요, 내가 운동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충분히 몸이 좋아질 수 있어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는가부터 생각해야 돼요. 네, 꼭 해야 될 말이 있죠. 항상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